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잡설 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이런 일반 콘텐츠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스타트업 플레이북의 선택의 기로라고 하는 주제로 창업은 하고 싶은데 지원 사업이 없다. 라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유사한 댓글이 한번 남겨진 적도 있었는데요. 뭐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창업 멘토링이나 컨설팅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듣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번쯤 해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한번 요 시점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항상 이런 영상을 찍을 때가 되면은 뭔가 이게 엄청난 큰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 영상을 들으면 뭐 내가 뭐 없는 돈이 뭐 하늘을 뚝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1분 요약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창업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다면은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작은 기회라도 빨리 잡아서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제대로 된 어떤 창업 자금의 기회가 올 때까지 존버를 하는 게, 존버를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존버를 하고 있는 게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어차피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다만 이제 이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도 있는 이 얘기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고, 또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창업이라고 하는 옵션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그런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옵션이 나한테 적합한 것인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판단 근거를 드리는 게 이제 제 영상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한번 그 상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질문이 제일 많죠. 올해 이제 더 이상 큰 규모의 지원 사업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뭐 요새 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거의 한 98% 없을 거라고 보고, 뭐 지금 정부 지원 자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게 잡힐 수도 없고요. 실제로 이거는 뭐 정권의 문제도 아닌 게,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예창패, 초창패 추경은 없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예. 지금 정권 들어오기 전에도 예창패, 초창패가 추경이 한 2021년? 그 정도까지만 있었고, 2020년도까지 있었고, 2021년도부터는 추경 자체가 아예 사라졌었어요. 청창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올해라고 뭐 갑자기 경기가 더 안 좋은데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만약에 지금 8월인데 9월 달에 혹시라도 추경이 잡힌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이제 이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이 창업을 위해서 뭔가 칼을 뺐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 추경이 잡힐 수가 없죠. 지금 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내년 예산이 줄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무슨 뭐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제 예상이 됐는데, 일단 뭐 두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전체 인구 대비해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점 조금씩 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그 새로운 유입되는 인원들, 창업을 위해서 새롭게 유입되는 인원들은 압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세계에 뛰어들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신입생이 있다 그런다면 올해 신입생하고 작년 신입생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지금 이제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은퇴를 하거나 조기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30, 40대 이상의 이제 중장년층이 늘고 있어서 전체 창업자 인원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 유입 인원, 특히 이제 청장년층의 비율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요. 이 상황에서 굳이 돈을 더 늘려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미 지금 얼마 전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지금 내년도에 과기정통부 쪽 예산을 30% 줄인다고 했는데, 사실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창업 지원을 뭐 대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기대를 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 내년에 좋은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어차피 올해보다는 박터지게 싸우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뭐 큰 틀에서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안 줄어들고 그 정도 현상 유지를 하게 되면 전 다행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어떤 게 더 나을 것인가.
결국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이거를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이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 댓글로도 남기고 저한테 멘토링 와서도 물어보고 하시는 건데 사실 뭐 저로서도 이거는 정말 개인의 인생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뭐 지금 사업을 하세요. 내년까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제가 정의를 드릴 수는 없어요. 특히나 차라리 어떤 아이템이 명확하고 기술적인 방법이나 지금 이 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산적인 요소들, 자원들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된다 그런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충분한 전략적인 안을 조금 권장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할 거예요, 내년 할 거예요 이러면 그거는 진짜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다고 뭐 알아서 해라는 아니고 어떤 기준점을 조금 정해드리기 위해서인데 일단 이제 어떤 분은 지금 이제 준비해서 내년에 예창패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한다 이걸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지금 창업을 일단은 해놓고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서 내년에 초창패를 지원하면은 좀 더 빨리 되면서 이제 창업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냐. 어차피 창업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진 않다. 이 이제 두 가지 안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요. 요게 이제 아이템과 그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아유, 살아남아야죠. 저도 지금 매출 지금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는데도 살아남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고 지금 뭐 경기 안 좋아가지고 이러는 거는 여러분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들 힘들어서 지금은 진짜 버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 진짜로 망하는 분들 많아가지고 저도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예비 창업자분들은 지금 이게 제일 고민일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도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도 지금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대학생인 분들은 내년 뭐 후년 나중에 졸업해도 딱히 뭐가 없을 것 같고 나라가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 대학생 아니고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대로 가봤자 내가 이제 뭔가 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창업이라도 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타이밍의 문제인 건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거를 결정하려면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좀 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여러분이 그 큰 착각을 하는 게 그 두 가지는 착각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예창패 여러분한테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준비된 아이템이나 아니면 BM이나 이런 것들이 웬만큼 가다듬어진 상태에서 될 만한 사업이 있을 때 좀 노려볼 만한 거지 그냥 창업을 해도 될까라고 하는 마인드 정도의 그 정도 단계에서는 사실은 뭐 예창패고 초창패고 나발이고 그냥 지금부터 계속 사업화 구성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슈인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합리적인 이제 합리적인 선상에서 완벽하진 않다. 뭐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가 아이템하고 BM을 잘 기획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 역량도 내가 웬만큼 갖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인력도 좀 어느 정도 확보해 놨고 내가 시제품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준비도 좀 해놨고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지금 뭔가를 좀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걸 전제 조건에 깐다면은 뭐 이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그건 사업 준비가 안 된다니까 내년 예창패까지 준비를 어떻게든 하셔야 되는 게 정답인 건데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예창패를 하는 게 예창패까지 좀 더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 초창패를 시작해서 뭐라도 해보는 게 나을까? 라고 하는 게 고민이라면은 이렇게 정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사업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창업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과 사람이라고 하는 자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1개월, 2개월 계속 지지분지단에 끌게 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팀원도 대폭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시장이 또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굳이 뭐 꼭 내년까지 기다려가지고 해서 뭐 지원 사업 어쩌고 뭐 물론 뭐 1년차 기업이 어떻고 3년차 미만까지 3년차 이후부터는 지원 안 되고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3년 지났는데도 초창패에 매달리고 있으면은 사실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회사가.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벌써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냥 만약에 사업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빨리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에 초창패를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지금 9월이니까 9, 10, 11, 12 딱 4개월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빠르면은 1월 달에 청창사 준비하실 거고, 그 다음에 청년 넘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3, 4월 달에 초창기 준비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뭐 사업자 등록하고 뭐 한다고 해봤자, 한 6개월 정도가 여러분한테 주어진 최대 시간일 거예요. 그 6개월 정도의 기업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매출이 확 터져나가거나 투자가 확 되거나 어떤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엔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이디에이션 단계밖에 안 될 텐데, 아이디에이션의 기본 아주 기초적인 MVP 정도 나올 텐데 그 정도로 초창패가 선정이 될 수 있냐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매출이 있어야 된다,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뭐 초창패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흔히들 돌아다니는 그 낭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창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보통 3년차 미만까지니까 1년차, 2년차 아니면 근 3년차까지 가는 기업대로 여러분이 경쟁을 들어가는데, 똑같이 매출이 안 나고 똑같이 투자 유치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완벽하게 놀아싸 제낀 그런 기업들만 빼버리고 나머지를 놓고 난다서 본다면 결국 지금부터 6개월차 기업하고 다른 2년차, 3년차 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말 어지간히 깽판 치지 않는 이상은 2년차, 3년차 기업이 시장을 봐도 좀 더 많이 받고 좀 더 오래 받고, 또 MVP를 개발해도 한 번이라도 실패하고 조금 더 버텨봤고, 또 뭐 MVP 말고 또 뭐야, 뭐 하다못해 자금 조달이라도 한 번 더 해봤고, 뭐 하다못해 물건이라도 한번 팔아봤고, 이런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6개월 안에 자금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술적으로나 시장적으로나 어떤 다른 무형의 자산 쪽으로 확 이렇게 J커브를 그리는 형태의 어떤 성장 곡선을 안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사실은 내년도에 초창패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적 관점에서는 지금 빨리 시작해서 내년도에 초창패를 노리면서 쫙쫙 치고 가는 게 맞는데, 그 치고 가는 그 속도가 예상만큼 안 나온다 그러면 내년도에 초창패 보장이 안 되면서 이제 수직 하락을 하게 되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보통 초기에는 돈이 없어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는 하는, 돈이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딱 6개월, 1년 차쯤 되면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쯤에 초창패를 못하게 되면은 다른 지원 사업이라도 어떻게 타게 되면 다행인데, 그 테크트리를 괜히 삐끗하게 되면 이것도 사실 리스크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정도면 한 6개월 정도 펜딩하고 6개월 정도 조금 지연시키면서 뭔가를 하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준비해서 내년에 예창패를 한다는 게 자금 조달 관점에서는 맞긴 맞는데, 어쨌든 늦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6개월 정도의 펜딩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혹시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이미 던져버렸든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더라도 나중에라도 지금 시작한 사람이 나를 들여밟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인가. 생각보다 이 기술이나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뭐 6개월이 아니고 1개월, 2개월 차이로도 뒤바뀌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냉혹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간의 뒤처짐에 대한 단점이라는 게 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간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준비를 차곡차곡 잘해서 예창패하고 청창사나 초창패하고 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시간 동안에 또 엔젤 투자나 뭐 무슨 뭐 다른 이제 기관 투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다지고 사회에 또 매출할 수 있는 역량도 만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안정적으로는 지금 한 초기 한 5, 6개월 정도는 그 정도는 해도 된다. 어차피 처음에 이렇게 J커브 그리기 전에 그 태동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생각하면은 자금 조달 관점에서는 내년에 예창패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늦게 시작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약점이고, 또 하나는 내년에 예창패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예창패가 안 되면 진짜 이거는 못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6개월대로 날려먹고 기업은 기업대로 안 생겼고, 그럼 이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고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뭐라도 시작했으면 아둥바둥 붙잡고 어떻게 2년, 3년 고생해서 뭐라도 만들어내거든요. 생각보다 신용이나 어떤 위험한 요소들을 안 걸면 어떻게든 뭐라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기업도 성립 안 된 상태에서 예창패 준비하다 떨어지면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고민도 시작해서 그냥 흐지부지돼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보통 그때쯤 되면은 이제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갔을 때 결국에는 그냥 남의 그 회사 다니면서 그냥 그 월급 받으면서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어쨌든 이건 뭐 어디까지나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런 거고, 당연히 이제 직장 다니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인생의 선택일 수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월급쟁이라서 전 월급 받는 게 좋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은 이제 M&A 관점에서는 어떠냐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어떤 그 창업이라고 하는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뭐가 됐든 일단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진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만 이제 저는 좀 안전제일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하되 정말 다양한 옵션들을 고민하고 준비를 할 겁니다. 즉 내년도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건 제가 고민하는 아주 마이너한 한 가지 요소일 거고, 저는 오히려 지금 당장 성장이 조금 더뎌지더라도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투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회사의 성장 곡선을 만들어 놓고, 지원 사업 예창패 초창패는 오히려 약간 보너스처럼 딸려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저는 사업을 준비를 할 거예요.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포멀한 얘기긴 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게 M&A라고 하는 창업 교육 채널에서의 입장에서는 맞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업의 성장 곡선 입장에서도 맞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여러분의 인생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강조를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사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지금 당장 뭐래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든지, 정말 이른바 이제 금수저라고 집에 돈이 많은데 내가 그냥 홀로 서기를 하는 입장이고 조금 몇 번 한두 번 말아먹어도 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그럼 그냥 냅다 시작하는 게 낫고, 근데 내가 지금 걷는 행보 하나하나가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님과 어떤 가정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조금은 더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그래도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일단 시작을 하되 다양한 옵션을 준비를 하겠다, 저라면은.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굉장히 성장이 더뎌지기 때문에 조금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런 J커브나 이런 개념하고 좀 많이 벗어난다는 건 좀 알고 계세요. 근데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뭐 유학이 됐건 다른 뭔가가 됐건 간에 뭐든 일단 시작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항상 그래요.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는, 화폐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상승이 되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새롭게 하면은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게 나오고 다른 경쟁자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늘 그 내가 하는 오늘 만들어 놓은 뭔가의 자산은 항상 하루나 이틀만 지나가도 바로 나중에 되는 이전에 과거의 유물이 돼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활용하는 대부분의 어떤 그 자산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간과 체력이라고 하는 건데, 적어도 시간과 체력이라고 하는 요소에 한해서는 적어도 내일보다 오늘이 더 나은 유일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는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제가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정리할게요. 시간과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거의 유일무이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오늘이 내일보단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나의 인생에 남은 기간이 오래 잡을게요. 한 20년이다 그러면은, 20년도 너무 짧나?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60년이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뭔가를 시작하면은 60년 1일을 더 할 수 있는 거지만 내일 시작하면은 60년만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력도 마찬가지죠. 체력도 어제보다는 오늘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20대 30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체력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오늘이 내일보다 하루를 더 쓸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뭐라도 일찍 시작해야지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고, 실패를 해서 조금 더 쇼크를 덜 수 있고,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자산적인 요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사업 계획서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시장이나 아니면 뭐 MVP나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사실이니까 어쨌든 내일의 결과물이 오늘보다도 나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가 됐든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을 해서 뭐라도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창업의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예창패, 초창패가 5월 달에 끝나고 그냥 한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 사업 중에 큰 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들 아쉬워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그 뭐 아까도 그 뉴스 찍어가지고 올린 것도 있지만 매주 올라오는 K-스타트업 사업 공고를 보면은요 그래도 제법 굵직굵직한 사업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직도 엑셀러레이팅 같은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적어도 2억에서 5억까지 시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AC, VC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꼭 어떤 그 예창패, 초창패에만 집중하는 게 과연 사업적으로 맞을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나온 지원 사업들 보면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작게는 한 1,000만 원, 8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뭐 크게는 뭐 한 그래도 한 2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사이사의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아직도 창업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자원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뭐 내년에 예창패, 초창패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예 배정이 돼 있어서 여기까지 오시면 무조건 들을게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다면은 최대 금액 1억 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조금 미련을 버리시고 거기에 환상을 좀 버리시고 지금 당장 내가 끌어들일 수 있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끌어들여서 뭔가를 시작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작한다는 건 내년에 초창패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때 어쨌든 데미지가 올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진짜 좋은 거 만들어내서 내년 초창패 때 그냥 한 방에 팍 터트리고 그냥 투자 유치로 뻑뻑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업에서 기대하는 거는 한 방에 크게 가는 거지. 뭐 그냥 직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을 여기에서도 받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거보단 더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교육을 하고 또 학생들의 어떤 그 미래를 좀 고민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지금까지 얘기와 상반되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많이 듣는 그 격언 중에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냐면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비슷한 느낌이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다른 얘기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죠. 자,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만큼 고생을 해야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고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는 이제 이제 그 리턴, 그러니까 큰 보상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 즉 위험이 커져야 이제 그 리턴도 커지는 법이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보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이걸 좀 머릿속에 두고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이 페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뭐예요? 그냥 통증이잖아요. 통증은 꾹 참고 감내하면은 진짜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는 걸 우리가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통증이니까 뭐 이렇게 다치거나 뭐 이렇게 뭐 장애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 역경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강조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말 큰 걸 얻으려면은 나한테 올 수 있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준비가 돼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끝났을 때는 분명히 뭔가 남는 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창업에서 중요한 요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 리스크는요. 이거는 참고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노 페인 노 게인. 좋아 이러면서 만약에 뭐 5억 원짜리 뭐 이렇게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대뜸 시작을 해버렸다. 그럼 나중에 그 사업 망했을 때 5억 원짜리 빚쟁이가 되는 거고 아무리 여러분이 파산 신고를 하고 뭐하고 해서 쳐내려다 간다 그래도 거기에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 되면서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언뜻 볼 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사업을 하다 크게 망하고 파산 신청해서 그거 하나도 안 갖고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되게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의 한 축이 사실은 굉장히 데미지 크게 받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사업으로 뭔가를 해서 크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어떤 그 심적인 고통과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이 리스크는 가능하면 피해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도전한다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된 얘기라고 하는 건 이 노페인 노게인은 당연히 여러분이 마음의 어떤 지침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만은 하이 리턴을 위해서 하이 리스크를 진다라고 하는 그런 무식한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이 리턴을 위해서 내가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그 하이 리스크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어디까지 감수를 할 수 있도록 백업 플랜을 만들어 놓는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 대책 없는 하이 리스크는 인생 조지는 아주 확실한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무작정 뭐 저 김장길이가 뭐가 됐든 일찍 시작하라 그래서 시간은 금이야 뭐 이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고민을 해보시되 어쨌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불경기 시기에는 사실 창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게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또 요럴 때가 아니면 우리가 창업이나 어떤 사업을 통해 가지고 크게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인생의 한 방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히려 사회가 안정돼 있고 너무 잔잔하고 진짜 모든 것들이 평화로운 시대에는 사업을 했어도 크게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그건 해외 선진국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고 예외적인 거라서 다른 걸로 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크게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업적으로 크게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건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M&L 창업교육 전문 채널의 M&L의 운영자로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일단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게 일단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나의 선택이 과연 어떤 미래의 가치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지만은 그런 만큼 스스로의 정리가 잘 안 돼요. 저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 정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까먹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것만 생각을 하지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과실을 기대할 수 있고 내가 여기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자원으로서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못 하시는 게 사실이죠. 그건 뭐 여러분의 어떤 역량이나 자질의 문제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혼자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마케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M&L 스타트업 몬스터 클리닉에서는 여러분의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창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갖고 있는 창업교육 전문가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분석을 하고 필요한 조언을 드립니다. 당연히 뭐 무료는 아니고 소정의 비용을 제시를 하셔야 되지만은 절대로 거기에 아깝지 않은 그런 결과물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장담을 하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를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잡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선택은 본인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몫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창업이라는 건 인생을 바꾸는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는 정말 모르겠으니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지 말해달라라고 한다 그러면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시작하는 게 내일보다는 훨씬 더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체력이란 자원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기회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